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스타님.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찾아와 주셨고요. 굉장히 입담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몇 년간 굉장히 오래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소울스타님의 이야기, 전에 이야기들은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이야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 목소리죠. 아유, 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소울스타님. 벽 타고. 비보이 벽 타고 막 이거 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 대충 어느 정도 지났죠, 시간이 벌써? 제가 마지막 참여한 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 3년, 횟수랑 4년 됐죠? 그죠. 횟수로는 4년 정도 됐고, 네. 거의 3년 좀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됐네요. 이게 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네네네. 일하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맞죠. 좀 바쁘시기도 참여를 좀 하고. 못했던 부분이 있죠. 네. 그래도 오랜만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 이야기 앞서서 일단 제가 3, 4년 전쯤에 참여했을 때 당시 소개되었던 제 이야기들 대부분이 네. 좀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읊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막 섞여 있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풀게 될 썰들은 그 당시 근무했던 가게별로다가 분류를 해서 정리해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다가 썰을 풀어드릴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소울스타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순도 100%짜리 실화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네. 또 간간히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야기 속 배경이 되는 가게들은 제가 실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력을 좀 극대화시키고자 그리고 썰 중에 이 화류계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네. 그것 또한 제가 바로 이해하기 쉽게끔 해석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화류계 입문했던 때 첫 번째 가게에서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시기는 2004년 겨울로 기억되고 옛날에 보시면 강남 그 학동 사거리에서 청담 사거리 이제 언덕배기에 네. 지금 없었지만 엠넷 방송국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요? 음악 방송 건물 아시죠, 여러분들? 그 건물 지하에 있던 가게에서 겪은 일이고요. 일단 지하에 있던 가게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퀄리티라든지 규모로 치면 강남에서 거의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큰 가게였던 걸로 기억하고 일단 뭐 장사는 말할 것도 없죠.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 많고 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지사죠. 맞죠. 예. 게다가 이제 음악방송국 건물 지하에 있는 술집이라 이건 뭐 맞아있죠. 예. 말 안 해도 맞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가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 기준에 좀 소름 돋았거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몇 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존재 때문에 가게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어이구야, 예. 일단 첫 주자는 웨이터가 겪은 일입니다.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말 밤이었는데 웨이터가 이제 서빙을 하다가 추라이를 들고 다닌다. 그거를 일명 웨이터 쟁반 들고 다닌다. 이거 오봉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쟁반을 들고 너무 바쁘니까 뛰어다니다시피 이제 일을 하던 와중에 룸 복도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성분이 서성거리고 있더래요.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약간 두리번 거리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찾고 계신구나. 그래서 이제 에스코트 해드리려고 옆에 다가가려는데 네. 가까이 와보니까 이 남자의 상체만 둥둥 떠서 이 복도 이곳저곳을 막 떠다니고 있더래요. 들고 있는 뭐 오봉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근데 솔직히 얘기만 들어서는 믿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받겠거니 하고 단순 해프닝으로 그냥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가게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 이 귀신설이 사실이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여직원은 이제 DJ라고, 이 DJ가 무엇이냐. 강남에는 직원들이 영업사장, 웨이터, DJ 이렇게 나누는데 DJ들이 뭐 하는 직업이냐. 그냥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공연하는 사람들을 DJ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마이크가 보통은 이제 빈 룸에 가면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DJ들이 손님이 노래를 하려고 이제 호출을 누르고 마이크 세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 DJ가 마이크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조건 노래를 하기 위해서 DJ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세팅 문의가 들어와서 그 여자 직원이 손님 방에 그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창석이 남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왔다가 양손을 이렇게 턱 갠 상태로 계속 이렇게 정면 응시하더래요. 근데 그 시선이 자기한테 향하려고 알고 기분이 되게 언짢더래요. 이게 표정도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기분도 좀 언짢고 해가지고 이 방에서는 노래고 뭐 그냥 설치만 하고 나가줘야겠다. 손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설치하는데 그런 보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PDP 모니터라고 하죠. 그 모니터 아래에 보통 앰프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DJ들이 이제 좀 쭈그린 자세로 마이크 설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낮게 보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고개 들어봐야 그냥 테이블 위 정도 간신히 보이는 정도인데 이 여자 직원분께서 마이크를 설치하는 와중에 계속 기분도 이상하고 찝찝하고 해가지고 옆 눈질로 그 상석에 있는 남자분을 살짝 봤는데 네. 계속 그 턱을 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면만 계속 응시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세가 낮다 보니까 테이블 밑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턱 깨고 있는 테이블 밑에 시선이 가는데 다리가 없다래요. 다리가. 오이고, 예. 난리 났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절하고 그 자리에서 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 귀신을 손님 또한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앞전에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기절하게 된 계기를 말씀 안 드렸네. 네. 그 하반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놀라서 다시 시선이 그 상석에 앉아있는 그 남자분한테 향하는 순간 턱을 갠 상태로 미끄러지듯이 그 여자 직원이 있는 앞쪽으로 이렇게 스르륵 넘어오더래요. 턱을 갠 상태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괴이하다 보니까 이 여자 직원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하게 되고 그 직원은 얼마 먹고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 보내드릴 텐데요. 실제 그 당시 가게 사진이거든요. 지금 없어진 거죠? 없어져서 공개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진부터 이건 예전에 그 건물, 인넷방송 건물이고 네. 간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입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큰 가게였어요. 규모가. 예. 이게 이제 홀 사진, 실제 사진입니다. 룸은 이런 식으로 대충 돼 있고. 네네네. 근데 홀 사진 보시면 저기 안쪽에 보시면 저 바 하나 보이시죠? 예. 이게 손님들이 이제 보통 가게에 바빠서 빈 방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홀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빈 방이 나올 때마다 순번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제 친한 누나분께서 저 때문에 이제 술을 먹으러 오셨다가 장사가 이제 방이 너무 안 나오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홀에 대기를 하는데 여기 바 보시면 남자분이 한 분이 이 바 안쪽에서 서가지고 계속 노려봐서 이게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됐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다 보니 기분이 너무 언짢은 거예요, 이 누나도.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바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생각하면은 뭐 좀 만지고 뭐 좀 술 좀 따르고 좀 모션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굳어있는 사람 마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게 너무 기분도 이상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저 홀에 서서 계속 째려보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뭐 하시는 분, 너네 바에도 손님 봤냐고. 저런 바텐더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무서워서 어떻게 술 시키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땐 몰랐죠. 저는 그런 존재를 저는 뒤늦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 자체가 매치를 시켜보니까 아마 누나가 본 그 존재도 앞전에 이제 직원들이 경험했을 때 상반신만 보이는 슈트를 입은 남자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형상을 본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꽤나 귀신이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많이 목격이 됐네. 여기가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자체가 음악방송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지하에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데가 있다 보니 그런 좀 증명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네.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이었나? 근무를 하고 있더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썰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네. 건데요. 일요일을 기억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안 돼요. 보통 이제 그래서 직원들도 다 룸에서 대기하면서 좀 편하게 일을 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도 이제 조용한 가게에서 복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도 웅성거리고 막 누구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고 나가봤더니 남자분인데 화장을 떡칠을 하고 예. 되게 막 엄청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화장까지 하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이 사람 뭘까? 아시다시피 이를 술 먹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아, 네네. 가서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하니까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실갱이하던 웨이터분한테 물어봤죠. 네. 물어봤더니 그 진상을 피운 해당 남성분이 계셨던 방이 7번 방인데 네. 방에 들어가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짜고짜 왜 사람을 들여선 안 될 방에 사람을 들이냐.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아니 폐쇄를 해야 될 방을 여기는 이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될 곳인데 이런 데다 뭐 여태까지 손님을 받았냐 니들 일을 뭐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더래요. 어이가 없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항상 잘 손님들을 받아왔던 룸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방 옮겨드리겠다고 제가 죄송하니까 방 옮겨드릴 테니까 그냥 다른 방으로 이동하시죠 라고 했는데 니들 그냥 이런 식으로 내 말 무시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가 가게 말아먹는다 명심해라 이러면서 밖에 나가버리시더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유 진짜 세상에 별의별 미친놈들 많구나. 그냥 저도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아픈 사람인지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5분인가 지났을까? 그 근처 가게에서 근무하는 친한 웨이터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손님이 오셨는데 웬만한 직원이 감당이 안 되니 내가 웃돈을 좀 얹어줄 테니까 네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원정 제의 전화 온 거죠. 그러니까 원정이란 개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가게가 있지만 제가 일을 좀 잘하면 다른 가게에서도 저를 많이 불러요. 찾아줘요. 그런 거를 이제 원정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활용용어로. 저한테 이제 원정을 네가 뭐 와줄 수 있냐. 내가 웃돈을 좀 얹어주겠다.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 가게를 가게 됐죠. 그 당시 제가 좀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일을 좀 잘했어요. 제가 좀 진상 손님들이 네. 좀 저를 좀 많이 좋아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 유명했던 강남 GG4라고 예. 옛날에 저희 뭐 꽃보다 남자의 F4가 있다면 네. 강남엔 GG4가 있었어요. 예. 그 GG4 중 4명 중에 2분의 제가 지명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일을 좀 했었어요. GG4가 뭐냐? 예. 강남 개진상의 줄임말이에요. 아, GG. 네, 강남 GG, 개진상. 강남 개진상. 그러니까 특징이 다른 기억 안 나지만 한 사람은 한 번 술을 먹으러 오면 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14시간 술 먹다가요. 장타진상. 그리고 한 분은 술을 드시러 오면 모든 걸 깨부숴요. 네. 잔이고 병이고 다 깨부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지명을 할 정도였으니까 어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단해요. 그냥 눈높이만 맞춰주면은 솔직히 관리하는데 엄청 쏘쏘합니다. 그래서 삼천포로 이야기에 빠졌는데 그 가게 원정을 가게 돼서 주의사항을 저에게 이제 말하죠. 그 네. 형님이 정말 웬만한 사람들 감당 안 되니까 네가 좀 오늘만 진짜 신경 써서 부탁 좀 한다고. 난 널 믿으니까 넌 잘할 거라 믿으니까 한번 형 좀 살려준다 생각하고 오늘 좀 부탁 좀 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뭐 진상일 해봐야 다 겪어봤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해당 그 손님이 계신 룸으로 들어가는데 어씨 이게 어디서 봤는데 좀 전에 저희 가게에서 진상 피다가 간 손님 있잖아요. 그 이상한 화려한 옷 입고 막 화장 떡칠하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미지만 좀 셌을 뿐 그냥 대화도 나름 잘 통하고 굉장히 그냥 편안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네. 술 좀 거하게 좀 취했겠다. 그래서 궁금한 거 제가 또 못 참 성격이라서
아까 전 가게에 사실 근무를 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좀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해당 룸에 배정돼서 들어가는 순간 네. 그냥 상석에 정장입은 남자가 또 앉아있더래요. 근데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은 못 보죠. 뭐 그 사람 무슨 뭐 영적인 뭐 존재를 느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 눈엔 보이더래요. 근데 같이 온 일행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또 분위기 흐리기 좀 뭐하고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술을 마시려고 앉았는데 웬만하면 그런 존재들은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사라지거나 술 한잔 따라서 내버리면 잠시라도 없어지는 게 정상인 건데 네. 이 남자 형상은 느낌부터 그냥 원한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뭐 하시는 분이길래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시냐. 자기 무당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분이 앞전에 제 업로드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에 항상 등장하시는 무당 중에 한 분을 제가 이때 만난 거예요. 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무당이다 해서 같이 온 일행들도 있으니까 무시하라고 이제 내가 시선 회피하고 막 계속 자기한테 눈을 아이 컨택을 하니까 시선을 회피하고 일부러 이제 발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가 자기한테 굉장히 관심을 사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쳐다를 안 보니까 이 무당분한테 시선이 고정된 채로 네. 상반신만 허공에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룸이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각 꼭지점마다 스피커가 총 4개가 있어요. 그 스피커 방향마다 돌아다니면서 네 방향으로 천장에 허공에 떠가지고 시선 고정한 채로 계속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나와가지고 그 사단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지방령이나 이런 거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말 일인데 이 무당이 봤을 때 이거는 악기가 분명하다. 이 가게에서 죽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어떤 누구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판단은 이거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천도제라 그러나? 천도제를 해도 없어지지 않을 존재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봉인을 하거나 폐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얘기를 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알고만 있잖아요. 알고만 있는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진짜 그 가게가 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매달 한 몇 달에 한 번씩 그 자리를 갈 때마다 간판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자리가 뭐 좋진 않은지 모르겠지만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냐면 그 저희 네이버 지도 보면은 거리뷰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주소지 클릭을 해서 매년 그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거리뷰를 볼 때마다도 간판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몫이 안 좋은 자리였다는 거는 그 무당한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무슨 가게가 들어와도 제 기억으로 1년을 버티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무당분께서 네. 굉장히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으세요.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네. 무당분들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돈이 많거든요. 아,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주위에도 뭐 사업가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하면서 그분을 계속 응대를 하다 보니 같이 오는 사람들을 계속 저도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주 보다 보니 친해지고 해서 정말 유명한 그 여자 영화 배우분이셨는데 그분이랑 패션업계에 종사했던 그 남자분이랑 해서 엄청 친하게 막 서로 뭐 사적으로 막 연락하고 박사 만날 정도로 오. 그러고 지냈었는데 지금 그 두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팔자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그때 그렇게 우셨거든요. 술 같이 먹을 때 그 무당분께서 그분들이랑 술 먹으면 항상 우셨어요. 근데 저는 뭐 우는 사람 같다 다 왜 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를 못하죠. 물어보면은 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냥 자초지종은 설명을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두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 현재. 네,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이게 사람인 직감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네. 이분이랑 예를 들어 가게를 이것저것 같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간혹 굉장히 불쾌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게는 피 비린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오. 토악질을 할 정도로. 무슨 피 비린내가 나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심상치 않다.
이 피비린내가 코를 찌른다. 조만간 일 날 것 같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나? 뉴스에 나왔어요, 그 가게가. 예. 이제 누구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인사사고가 났죠. 사람이 사람을 해했나요? 네. 아, 그 피해자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분의 와이프였던 사람이어서 얼추 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네.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그냥 어림잡아 좀 짐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저든지 하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로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와 주셨는데 여전하시네요. 오늘은 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니에요. 긴장도 좀 많이 했나 봐요. 긴장을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마이크가 말하다가 이제 묵음 처리가 되고 말하다 묵음 처리가 되고 이 기능이 있잖아요. 에? 모르셨구나. 이게 화이트 노이즈를 줄이려고 이게 알아서 이렇게 말하다가 말씀 안 하시면 싹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어가게끔 지금 그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하셔야 그래서 될 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그건 아닌데요. 그냥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전화는 그냥 한 음이 계속 쭉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리가 이제 말씀하실 때는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거고 중간에 딱 말씀 안 하실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 최초로 지금 디스코드로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카톡 하시기가 지금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뭔가를 들고 계실 수가 없다고 하셔서 일단 이걸로 했고요. 이 차차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에 다들 건강 안 좋아지시고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소울스타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첫 단추라서 일단 네. 제가 좀 소프트하게 갔는데 네. 이 다음 편부터 좀 약간 하드해지니까 오늘 GG4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예고편 하나 그냥 사진으로 하나 그냥 살짝쿵 던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어차피 지금 없어진 가게들이. 없어졌어요. 예. 거기 아닌가? 여기가 그 압구정도 보시면 킹콩 매달려 있는 건물 아시죠? 압구정동이구나. 그 맞은편에 지금 가게 하나 보이죠? 왼쪽 간판 보이시죠? 몽이라고. 네네네. 그냥 이 나무 보십시오. 나무랑 건물 보면은 그냥 음산하죠? 여기가 그 전무님 시리즈에 나온 그 가게입니다. 이 가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물론 전무님 얘기가 들어가긴 할 건데, 네. 이 가게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가게 중에서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시간 되실 때 꼭 와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화 나누니까 너무나 기뻤고, 진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울스타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소울스타님이 오랜만에 오시기도 했고, 저는 요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거고, 당장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돌비 소울스타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과거에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그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분이 레전드였던 적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햄버거 조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시고 해외여행 가셨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햄버거 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목소리가 단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단단한 그 느낌이 강력하네요. 떨리네요, 처음이라서. 네, 이거 5분도 안 가, 한 3분? 2분? 얼마 안 돼요. 네, 이 느낌이 얼마 안 되니까 이때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느 나라라고 정확히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동남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네, 아마 진짜.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들었을 때 되게 네. 생소하고 되게 놀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햄버거 좋아요! 일단 이 이야기는 네. 저랑 정말 가까운 지인의 삼촌 이야기고요. 오, 그 삼촌 시점으로 남편은 똘비, 아내는 똘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똘똘이 부부라고 칭할게요. 똘똘이 부부, 예. 일단은 이 똘똘이 부부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살았는데 네. 이 나라는 하도 유명해서 나라 자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예. 이 똘똘이 부부한테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근데 이 나라는 한국처럼 산후조리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진짜 우여곡절을 다 겪어가면서 그 아기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인들을 커뮤니티 비슷하게 이뤄가지고 모임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그 나라 특유의 뭐 산후조리원 나온 다음에 뭐 엄마들이 조리원 동기 같은 걸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기 비슷한 모임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기댈 곳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뭐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기댈 곳이 생기면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 똘똘이 부부도 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데 너무너무 이 모임에 꼭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곳에 가서 수소문을 한 결과 이 모임의 리더분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리더를 만났고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더래요. 이게 이 조건이 뭐였냐? 첫 번째는 20대 부부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 가족들 외에 연고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 똘비, 똘순이, 아기는 똘녀라고 할게요. 네? 똘비, 똘순이, 똘녀 말고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되고 친척도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회비 자체는 필요가 없는데 이 나라 기준에 월 60만 원 이하로 돈을 벌어야 된대요. 아, 많이 벌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네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오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도 다 됐고 세 번째 조건도 다 됐는데 회비가 필요도 없는데 수입 부분을 왜 저렇게 설정해놨는지 진짜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나라예요. 근데 뭐 다른 나라나 북한 같은 데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못 사는 데는 진짜 못 살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잘 삽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 나라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의 리더한테 물어봤대요. 돈도 안 내는데 벌이는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모임에는 후원자가 있대요. 예. 이 후원자분이 1, 2, 3번 조항을 다 검토를 하고 만약에 적합하다고 하면 이 적합자들을 진짜 어렵고 도움 청할 곳도 진짜 마땅치 않은 분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내가 가입을 시켜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조건이 다 맞았고 뭐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입이 됐고 그래서 똘똘이 부부는 똘녀와 첫 모임을 나가요. 근데 입이 진짜 딱 벌어지더래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은 달동네, 그러니까 여인숙 비슷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판자촌이죠. 살고 있는데 단지 그냥 모임에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은 진짜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후원식으로 나오는 모임 전용 티셔츠도 나눠주고 뭐 애기 장난감, 기저귀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돈도 줬대요. 그렇게 지내면서 막 육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지식들도 배워나가고 모임 가입한 지도 막 4개월째 돼가고 신입들도 들어왔대. 그러니까 모임 신입 부부들도 들어왔고 예. 이 나라에서 하기 힘든 진짜 돌판에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 번 나가니까 진짜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이 가족한테는 스트레스 풀고 회포 풀고 한국 사람들 진짜 만나는 기다려진 너무너무 귀한 날이더래요. 진짜 이 날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모임 자리에서 발표를 해요. 이게 무슨 발표냐면 후원자분이 우리 모임도 끈끈하지 않냐. 여행 한번 가보자. 대학교 MT처럼 막 친목 다진 목적으로 한번 진탕 놀아보자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완전 막 진짜 지친 대학 생활에 쩌들어 있을 때 학교에서 막 술 파티 축제하자 이거죠. 윗지방에 공간을 마련해놨으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막 야유회를 연다라고 발표를 하시더래요.
좋죠. 미치죠. 가면 막 고기도 있고 애기 장난감 천지백가리에 심지어 호텔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더래요. 그날만 기다려지더래요. 그날이 됐어요. 6부부가 총 참석을 했는데 6부부가 각자 자기 스쿠터를 타고 목적지인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6층짜리 호텔이었는데 그 시절에 그 당시 6층 호텔은 진짜 어마어마했대요. 그 나라에서. 오, 예. 뭐 대강당 같은 곳에 다들 모여가지고 후원자 인사말 듣고 각자 쉬면서 막 육아도 하고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자면 601호라고 할게요. 그 601호에서 모이자. 한번 술판 벌리자. 라고 해서 밤 9시쯤에 601호에서 다들 모인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끼리 술 먹다가 계속 막 육아 얘기만 하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놀아야죠. 리더의 아내분이 우리 술 게임 하자 라고 했고 이 게임 저 게임 하다가 갑자기 인기 투표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막 모여있으면 애기들도 다 자겠다. 그런 뭐 분위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기 투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리더가 11표가 나온 거예요. 몰빵이 나온 거예요. 진짜 잘생겼대요. 예. 차분하고 할 말은 딱딱딱하고 조용한 성격에다가 오늘 리더가 11표 몰빵 받았으니까 왕대접 해주겠다. 우리 뭐 왕님 술 받으세요 하면서 막 술도 따라주고 비 맞춰주고 막 그렇게 했대요. 예. 그래서 뭐 왕으로 계속 칭해주니까 그래 신입 부부한테 너가 막내이니까 우리 술잔을 받아라 하면서 막내야 계속 술잔 주고 장난치고 그렇게 또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하호호 막 놀다가 똘순이가 근데 애기는 잘 자고 있나? 방에 가봤는데 애기가 깨있더래요. 그래서 도통 재워도 자질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애기를 데리고 나왔고 그 601호로 같이 데리고 왔고 리더 부부 애기는 6살 정도였대요. 근데 어른들 막 노는 곳에 와가지고 과자 주워 먹으면서 리더 아내분 무릎에 막 기대서 자다 깨다 하다가 6살짜리 애기가 그 똘려가 오는 걸 보고 그 어쨌든 6살이든 뭐 1살이든 지 또래 아닙니까? 예. 반가워서 안녕 이러면서 옆에 오더래요. 근데 뭐 어느 부모든 간에 요즘도 그렇겠지만 자기 애 얼굴 막 만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만지고 하니까 똘순이가 리더 애기한테 진짜 상냥하게 제지를 했대요. 애기야 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바닥에 손 비비고 이거 만지고 저거 주무르고 뭐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뭐 기름 손에 묻고 예. 하는데 똘순이 말은 안 듣고 계속 볼 만지고 귀엽다고 계속 만지고 그랬대요. 짜증이 터진 거죠. 한숨을 팍 쉬면서 똘순이가 그 애기한테 너 이모가 이러면 안 된다 했지? 하면서 그 애기 손을 탁 잡았대요. 애기가 눈빛이 탁 변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대요. 와 이러면서. 그러다가 아니 왜 그러냐고. 이모가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애기가 그 똘순이 머리를 잡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이게 이목이 집중이 된 거죠. 근데 애기의 아구 힘이 뭐 그렇게 셌는지 똘순이가 애기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진짜 안 떼졌대요. 진짜 있는 힘껏 막 손을 떼려고 해도 안 떼졌대요. 얼마나 센지. 아프죠. 진짜 아프죠. 그래서 똘순이도 소리 지르다가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애기 몸통을 잡고 막 흔들었대요. 손 떼려고. 근데 이게 찰나의 순간이다 보니까 신이 부부며 리더 부부며 다른 부부며 와가지고 다 말린 거예요. 상황은 일단 중재는 됐고 뭐 똘순이 입장에서 똘비 부부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뭔 술을 마십니까? 그래서 똘똘이 부부는 방에 왔어요. 똘순이도 화가 나가지고 울면서 똘려 막 진정시키고 있고 근데 또 애는 재워야 되니까 재우고 있고 똘비는 뭐 어쨌든 자기 자식 키우려면 정보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에 좋은 식사에 장난감도 주고 돈도 주는데 이 모임 계속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방으로 갔어요. 신이 부부는 이미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고 있고 다른 부부들도 엎드려 자고 있고 리더 부부랑 다른 부부 한 쌍 정도만 더 마시고 있었대요. 가서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리더 부부가 걔한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타도 뭐 머리 잡히면은 진짜 아파서 욕 나올 것 같다. 뭐 우리 애 대신 내가 사과하겠다. 나도 미안하다. 하면서 따라주는 술 마시면서 화해를 하고 계속 똘비는 술을 주고받고 하다가 필름이 끊긴 거예요. 예. 눈을 떠보니까
그 방에 똘비 혼자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니까 몸에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다가 비몽사몽 하다가 정신 차리고 시계 보니까 한 새벽 4시 정도가 됐대요. 방에 가야지 하고 방문을 나와서 자기 방으로 막 슬금슬금 걸어가는데 끝방에서 막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뭔데 뭐 이 시간까지 사랑을 나누나 하면서 신경 안 쓰고 가는데 남자 소리도 한두 명의 소리가 아니고 막 그렇게 들리고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 욕정의 신음소리가 아니고 진짜 두려움에 떠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게. 오, 뭐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끝방 쪽으로 가요. 그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더 살벌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만 조심스럽게 열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신입 부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입 남편은 바지를 다 벗고 얼굴에는 멍이랑 피가 떡이 돼서 있고 다른 남자들 3명은 손에 막 회초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고 신입 아내분 있죠. 그분은 홀딱 벗고 목에 개 목줄 있죠. 뭐야? 그거를 찬 상태로 얻어맞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개 목줄은 리더 남편분이 들고 있었어요. 똘비가 사람들이랑 마주쳤는데 이 똘비라는 사람은 장사체질이 옛날에 현주엽 씨 완전 전성기 때 있잖아요. 그 정도 피지컬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봤으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들 거를 찾다가 옆에 그 신발 주걱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지금 너는 뭐 하는 거냐고 미쳤나. 이렇게 막 자기도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해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응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더가 조용하게 벌써 일어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똘비가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되게 당황해하고 있고 손에는 뭐 들고 있으니까 겁먹었겠죠. 쫄렸겠죠. 하지만 똘비도 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제쳐두고 안 되겠다. 그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똘순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방으로 뛰가요. 근데 진짜 똘순이가 그 소리 듣자마자 똘려앉고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와요. 그래서 똘비랑 똘순이는 똘려댔고 그 호텔을 진짜 미친 듯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붙는 거예요. 아무도. 계단으로 빠르게 뛰어내려가가지고 허름한 개인 스쿠터에 타가지고 땡겨서 조금 나와 있는 인근 여인숙 비슷한 곳에다가 내려다 놉니다. 똘녀랑 똘순이를. 그리고 똘순이한테 얘기를 해요. 이 모임 진짜 정상 아니다. 이거 사람 잡겠다. 당신이랑 똘녀는 안전하니까 지금 기다려라. 똘순이가 어디 가냐고.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 가냐. 호텔로 간대요. 그러니까 왜 가냐. 미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갔대요. 본능 시켜서 갔대요. 가보니까 한 5시 반 정도 됐대요. 새벽. 어디서 막 쇠몽둥이 주워가지고 6층까지 가요. 똘비가. 끝방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횡설수설하다가 6층 중앙에 나오니까 아까 그 똘순이랑 머리채 막 잡고 있던 애기 있죠? 걔가 기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예? 야, 니 괜찮냐? 니 어떻게 된 거고? 도대체 애기야, 니 뭐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정신을 잃어요.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니까 리더 애기는 그대로 누워있고 바뀐 거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에 얼굴에 피가 흐르고 머리는 산발돼 있는 처녀 귀신 같은 게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래요. 오. 그러고 나서 리더의 애기 있죠. 걔가 깨면서 말을 해요. 다음에는 이모였는데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정신을 잃어요. 근데 사람이 정신을 잃다가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진짜 들렸나 봐요. 몸 안에 막 본능이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소리 듣고 미친 사람처럼 1층으로 뛰어내려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경찰이 쫙 깔려있고 줄줄이 그 네 부부가 체포가 되는 중이었어요. 일단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실마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이거는 그 삼촌분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네. 총 6부부가 왔다고 했잖아요. 이 리더 부부랑 셋상의 부부는 한 패인 거니까 네 부부가 한 패인 거예요. 약 4개월 만났다고 했는데 3개월가량은 진짜 1번, 2번, 3번의 가입 조항이 적합했는지 본 거였고 네. 나머지 1개월은 작전 실행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내다 팔 몹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촬영하고, 예. 그러니까 그 몹쓸 짓을 다 하고 난 후에 신체 일부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범죄 집단이네. 네,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요 나라에서는 일단은 한인들도 적을 뿐더러 정말 그 육아 지식에 대한 거는 정말 애기 엄마들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도 네. 똑같았대요. 자기 애기 키우기 정말 귀하게 키우려고 다들 노력 많이 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어떻게든 와야 될 걸 아니까. 그리고 어쨌든 후원자라는 사람이 실제 리더였던 거였어요. 지금 리더는 그냥 바지 사장 역할 정도였던 거고, 신입 부부가 먼저 수레탄 약을 먹고 기절을 해서 선타깃이 됐던 거예요. 똘순이도 똘비도 수레탄 약을 먹었는데 이 리더라는 부부의 아기가 감사하게도 머리채를 잡아줘가지고 후순위 타깃이 된 거예요. 아, 예. 아까 그 처녀 귀신 있죠? 그분은 죽기 직전에 신입 아내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6살 아기는 이게 빙의가 돼서 뭐 다음 타겟은 이모였는데 아쉽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날 때부터 그런 환경 사람들한테 자라가지고 이런 게 익숙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막 안 보였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대요. 네. 그리고 일단 똘순이의 신고로 잡혔어요. 예. 그 경찰 신고가 진짜 성공한 이유는 똘순이가 넉마꼴로 경찰에 얘기를 해도 갸우뚱거렸대요. 네. 바로 출동을 해주면 좋은데 갸우뚱거렸대요. 사정사정하고 빌고 빌어가지고 출동을 한 거래요, 경찰이. 근데 경찰도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가관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모임 가입 시에 1번, 2번, 3번에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1번은 20대여야 되고 2번은 가족 외에는 연고가 없어야 되고 3번은 60만 원보다 덜 벌어야 되고 1번에 20대여야 하는 이유는 그 조직 리더의 경찰 진술에서 20대 장가 제일 잘 발린대요. 와, 예. 그래서 20대여야 됐던 거고, 2번에 연고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혼자보다는 다수가 이 나라에서는 신고의 영향력이 더 세대요. 아, 예. 찾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 골치 아파진대요. 3번 60만 원 이하. 이 사람들은 하층민이래요. 이 나라에선 60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뭐 경찰서 가서 구걸하고 거짓 신고하고 그걸로 뭐 지그들끼리 노름하고 수준이 보였다는 거죠. 경찰들도 그 사람들 소득자들은 대우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아까 도망쳐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따라붙었다 했잖아요. 네. 안 따라붙었던 이유가 저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힘이 있겠냐. 그래서 잡지 않은 거래요. 그리고 아까 똘비가 그런 몹쓸 환경을 본 시점에서 똘순이를 찾으려고 똘순하고 방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똘순이가 똘녀를 안고 부르자마자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신입 여자분 있죠. 아까 선순이가 신입 부부고 후순이가 똘비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신입 아내분이 그 조직들한테 붙잡혀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내 딸 내비두라고. 악마 같은 새끼야. 내 딸 내비두라고. 그 소리를 듣고 약이든 뭐든 잠에 확 깨가지고 똘순이를 부여안고 방 문 뒤에서 오두루를 떨면서 똘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 일단은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 맞습니다. 육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아, 나처럼 똑같이 이런 비슷한 사람, 상황,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해외에선 맞습니다.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진짜 한국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근데 또 용케 이렇게 무사히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신 거 보니까. 그렇죠. 잘 도망쳐 네. 나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 옆에 밀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햄버거 조아님께서 진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현실공포 아니고 귀신 쪽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들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마지막에 해석까지 쫙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모임 자체 그 수칙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았고 그 수칙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해하려는 범죄 조직들이 해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